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가정까지 싹 빼서 이사가 버리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그러게 누가 너보고 그런 계획을 세우래? 그건 그냥 와이프 비위 맞춰준 것 뿐이라니까요. 내가 듣기엔 너도 한통속이었다. 제가 엄마의 하나밖에 없는 핏줄인데 설마 정말로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동안 네가 한 행동 생각하면 충분히 그런 생각하고도 남았을 것 같다.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5세 한순옥 할머니와 그의 아들 배현상입니다. 한씨 할머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까지 같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그간 할머니를 대한 행동 그리고 할머니 몰래 뒤에서 했던 말들을 한씨 할머니가 알게 되면서 한씨는 그런 아들 며느리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씨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안사돈이 여행을 간 사이 집에 있던 가전까지 싹 빼고 전에 알아둔 집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아들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위치를 알았는지 아들은 그런 한씨를 찾아와서 오해가 있다며 한씨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오해는 무슨 오해? 엄마가 잘못 들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이젠 내가 무슨 귀머거리라도 된 것 마냥 취급하는 거야? 나 아직 두 눈 두 귀 전부 멀쩡하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사시게요? 위험해서 안 돼요. 너네랑 같이 사는 게 나한테는 더 위험할 것 같다. 더 이상 할 말 없고 그만 돌아가 봐라. 한씨는 그렇게 얘기하고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 사돈과 같이 살 적에 어떤 취급을 받았길래 그리고 어떤 말을 들었길래 이렇게 가정까지 빼서 몰래 이사까지 가버렸을까요? 지금부터 한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씨 할머니는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한씨의 부모님과 한씨의 형제들 모두 남의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한씨는 농사 짓는 것이 체질이었는지 농사를 할 때만큼은 힘든 것보다 즐거운 것이 더 컸습니다. 이후 땅 주인이 꾸준히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한씨네에게 죄책감이라도 들었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다행히 값을 제대로 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씨네는 이맘쯤부터는 그래도 굶지 않고 돈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한씨의 부모님은 아들, 딸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주었습니다. 한씨는 나중에 농사를 짓고 살고자 하는 마음에 헐값에 그때 당시 안 좋은 목에 있는 땅을 샀습니다. 이후 한씨는 부모님의 중매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씨의 남편은 길거리에서 간식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한씨는 집에서 살림과 육아를 했었고 남편이 돈을 벌어왔는데 그리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간식을 팔다 잘 안 팔리자 장소를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군데에 정착을 했는데 그곳에는 다른 곳보다 장사가 잘 됐습니다. 하지만 이내 한씨의 남편은 여기서 더 이상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건달들이 한씨의 남편에게 과도한 자릿세를 요구했고 한씨의 남편이 거절하자 남편이 파는 간식들을 전부 내동댕이 치고 가버렸습니다. 한씨는 다시금 원래 장사를 하던 곳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남편의 장사도 잘 되지 않자 한씨는 안 되겠다 싶어 일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 식당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을 하며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렇게 한씨와 남편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씨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예전에 구매했던 땅이 생각났습니다. 별 기대감 없이 그 땅이 어떻게 됐나 찾아봤더니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슨 영문인가 하니 이미 그 지역에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땅값이 오른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후 어떤 업체에서 한 씨의 연락처로 연락이 와 땅을 팔 생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심지어 시세보다도 더 쳐주겠다는 말에 한 씨는 고민 없이 땅을 모조리 팔았습니다. 농사야 어차피 나중에 다시 땅을 구매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꽤 많은 돈이 한 씨의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한 씨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도 알렸습니다. 한 씨는 이 돈으로 바로 집을 사고 길거리에서 일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가게도 하나 차려줬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장사는 그리 잘 되지 않아 얼마 안가 폐업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도 한동안 일을 하지 않아 한 씨는 통장에 돈을 조금씩 빼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한 씨는 이제 조금씩 아껴 살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들은 취직을 했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들의 결혼식 한 달 전 한 씨의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은 신혼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한 씨는 왜 자꾸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지 굿이라도 지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한 씨를 찾아왔습니다. 이제까지 모은 돈 다 날렸어요. 저희 이제 어떡하죠? 월세로 시작해보는 건 어떻니? 보증금은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월세 내면 또 그거 내느라 돈 못 모으잖아요. 안 그래도 다시 돈 모으려면 한참 걸릴 텐데. 그런 방법이 있어? 아내랑도 얘기해봤는데 엄마 집에서 저희 1, 2년 정도만 살아도 될까요? 내 집에서? 한 씨는 고민했습니다. 집은 편해야 하는데 며느리까지 들어오면 당연히 집이 조금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에 한 씨는 일주일 뒤에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며느리는 짐을 챙겨 한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은 저기 쓰면 된다. 한 씨는 그 일주일 동안 자기가 쓰던 큰 안방에 짐을 다른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큰 방은 너네가 써라. 며느리는 침대가 없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저희가 침대 없으면 잠을 잘 못 자서 침대 하나만 드려도 괜찮을까요? 한 씨는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렇게 침대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이 방으로 놔주세요. 한 씨는 침대가 들어갈 위치를 설명해 줬습니다. 매트리스까지 130만 원입니다. 네? 계산이 안 됐나요? 한 씨 할머니는 허겁지겁 카드를 가져와 결제했습니다. 한 씨는 곧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네 침대 결제 안 했어? 아, 네. 엄마가 하셨어요? 너네가 안 했으면 당연히 내가 하지 누가 해. 한 씨는 약간 짜증난 투로 답했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엄마, 저희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저희 들어온 기념으로 선물 하나 해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돈도 없으면서 왜 침대를 욕심내? 그냥 이불 두껍게 깔아서 자면 되지. 제 아내가 침대가 없으면 잠을 못 자서요. 자기 원래 쓰던 침대가 딱 좋다면서 그거 구매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기당해서 저를 많이 원망해요. 그건 사기꾼 잘못이지 네 잘못은 아니잖아. 그래도 아내 입장에서는 원래 저랑 알아본 집에서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저 때문에 엄마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한 씨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워 돈을 달라는 말은 차마 다시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한 씨의 예상대로 이제 집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쉴 때면 거실에서 TV를 보는 시간이 많았는데 한 씨는 괜히 거실로 나가는 것이 불편해 방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게다가 아들은 출근하고 며느리가 집에서 쉬는 날이면 괜히 며느리 눈치가 보였습니다. 세아가 밥 먹을래? 아니요. 저는 따로 먹을게요. 어머님 편하게 식사하세요.
그래도 같이 사는데 식사라도 같이 했으면 좋았겠지만 며느리는 한씨 할머니를 위하는 척하며 한씨와 같이 밥을 먹기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한씨 집에서 주인이 바뀌어 가는 듯 했습니다. 한씨는 점점 아들 며느리 눈치를 받고 아들 며느리는 점점 한씨 집을 자기 집처럼 편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먹을 거지? 저희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다이어트 도시락 먹을 거예요. 저희 7시에는 밥 먹어야 돼요. 그래? 7시 거의 다 됐는데. 저희 밥 먹는 시간 오래 안 걸리니까 저희 다 먹고 나서 8시에 엄마 저녁 드시는 게 어때요? 이전까지 그래도 저녁은 같이 먹었는데 이제 자기들 밥을 다 먹고 한씨에게 저녁을 먹으라고 아들은 제안했습니다. 한씨는 알겠다고 하며 아들 며느리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혼자 밥 먹는 게 외로우니 아들 며느리 밥 먹는 7시에 맞춰서 할머니도 식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도 같이 드시게요? 너넨 너네 먹을 거 먹어. 난 내가 차린 거 먹을게. 괜히 음식 냄새 맡으면 저희 다이어트 하는 게 힘들어서요. 아니면 엄마가 7시에 저녁 드세요. 저희는 7시 반쯤에 먹을게요. 아들 며느리는 음식 냄새가 나면 자기네도 먹고 싶어질 것 같다며 한씨와 같이 밥 먹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한씨는 집안에 사람이 같이 살고 있음에도 점점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직장에 출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일은 한씨 할머니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하얀 티셔츠 다른 색깔 있는 티셔츠랑 같이 빨았어요? 며느리는 한씨에게 색이 번져버린 하얀색 티셔츠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내가 실수로 같이 돌렸나 보네. 미안해, 새아가. 내가 하나 사다 줄게. 며느리는 그 옷 해외에서 산 거라며 구하려면 다시 해외에 나가야 된다면서 한씨를 더욱 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들에게까지 말했는지 아들은 퇴근하고 나서 한씨에게 잔소리했습니다. 세탁기에 옷 넣을 때 한 번씩 더 확인하세요. 그래, 알았다. 겨우 그런 것 때문에 언니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고? 아들이 문제네, 아들이. 한씨는 간만에 지인을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럴 거면 자기들이 집안일 하던지.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리고 내 거랑 자기들 옷은 같이 빨지 말라고 얼마나 신신당부하던지 옷 좀 같이 빨면 어때? 언니를 늙은 노인네 취급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내가 집에 들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잖아. 한씨는 이맘쯤부터 아들 며느리를 집으로 들인 것을 조금씩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며느리와 같이 사는 게 잘 익숙해지지 않던 어느 날 말도 없이 안사돈이 한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출근하고 집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사돈이 어쩐 일이세요? 사위한테 못 들었어요? 이 근처에 놀러 왔다가 저 하루만 자도 되냐고 하니까 그러라고 하던데요. 아들은 마치 이 집이 자기 집인 것처럼 장모의 부탁에 한씨에게 말도 안 하고 그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돈을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한씨는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마침 남는 방이 하나 있긴 있어 그 자리에 이부자리도 하나 깔아줬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밥을 못 먹긴 했는데 집에 반찬이 있나요? 애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닭가슴살이랑 그런 것들만 먹고 저도 찬을 많이 해서 먹는 편은 아니라서요. 그거라도 드릴까요? 사돈은 괜찮다며 아이들 들어오면 같이 밥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한씨는 이때까지도 저녁을 아들 며느리와 따로 먹고 있었습니다. 이날도 한씨는 아들 며느리가 오기 전에 먼저 밥 먹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 음식 먹을 때 냄새 풍기는 거 싫어한다면서 둘이만 따로 먹을 텐데. 사돈은 저랑 지금 같이 드시는 게 어때요?
이런 한 씨의 말에도 사돈은 그냥 아들 며느리와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씨는 혼자 밥을 먹었고 이후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엄마, 왔어? 며느리는 한 씨에게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집에 온 자기 엄마를 크게 반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벨이 울렸습니다. 누구 올 사람이 없는데. 한 씨가 대신 문을 여니 배달 음식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 그거 제가 시켰어요. 알고 보니 사돈이 시킨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바로 다이어트 도시락을 데우기 시작했고 안사돈은 옆에서 배달 음식을 세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에게는 냄새 풍긴다며 따로 밥 먹자고 하더니 배달 음식이 온 집안에 냄새가 진동하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사돈에게 밥을 따로 먹자고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 사돈은 사이좋게 한 식탁에서 밥을 먹었고 한 씨는 거실에서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재밌게 나누는지 한 씨도 내심 그 자리에 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한 씨에게 여기 와서 얘기라도 하자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만 있고 나가겠다던 사돈은 그 다음 날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 가냐고 대놓고 말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한 씨는 그렇게 불편한 사람이 집에 한 명 더 늘어난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나서 안사돈은 나갈 채비를 하는 듯 싶었습니다. 안사돈이 한 씨에게 인사도 없이 나가서 한 씨는 의아했습니다. 한 씨는 안사돈이 머무르는 방을 조심히 열어봤더니 짐은 그대로였습니다. 두세 시간 이후 사돈이 다시 한 씨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비밀번호를 알려줬는지 이제는 익숙하게 비밀번호까지 누르고 들어오던 사돈이었습니다. 사돈의 손에는 캐리어가 2개나 들려 있었습니다. 거기 서서 뭐 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사돈은 웃으면서 한 씨에게 캐리어 좀 들어달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한 씨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싶어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사위한테 못 들었어요? 제가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는데 이렇게 사위랑 딸이랑 함께 지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방도 하나 남겠다. 이 집에서 살아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그러라고 하던데요. 이 집은 제 집인데요. 라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지만 한 씨는 참았습니다. 한 씨는 아들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이 우리 집에서 머문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아, 제가 엄마한테 미리 말씀드린다는 걸 깜빡했네요. 깜빡? 깜빡할 게 따로 있지. 여기 사는 엄마 생각은 안 해? 다 같은 가족이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네가 지금 착각하나 본데 네가 지금 사는 집은 엄연히 이 엄마 집이야. 알아요. 저 바빠서 일단 끊을게요. 한 씨는 이 상황이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돈은 화장실을 한번 들어가면 도통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젠 집에서 편하게 화장실을 원하는 때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 씨가 외출을 했다가 조금 늦은 저녁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한 씨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오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방을 보니 사돈은 꽃갈 모자를 쓰고 있었고 식탁에는 케이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한 씨가 들어오자 흥이 깨진 듯 갑자기 집이 고요해졌습니다. 한 씨는 괜히 자기가 방해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 생일이라 이렇게 저를 챙겨주네요. 괜히 사돈께 말씀드리면 선물 같은 거 준비해 오실까봐 말씀 안 드렸네요. 간단히 하고 끝내려고 했어요. 이런 사돈의 말이 오히려 한 씨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씨는 생신 축하드린다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은 식탁을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거실로 가서 TV를 봤습니다. 거실로 나와 그 광경을 본 한씨는 조용히 식탁을 치웠습니다. 한씨 혼자 치우는 모습을 봤는지 못 봤는지 아들과 며느리, 사돈은 그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씨는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설거지를 했지만 한씨 곁에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씨는 상을 치우고 설거지까지 마치고 나서 아들 며느리, 사돈이 있는 쪽으로 쭈뼛쭈뼛 다가갔습니다. 소파는 이미 자리가 차 있어서 할머니는 소파 모퉁이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이전에 넷이서 밤 9시만 되면 다 같이 보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 구화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팔아볼 차례 아니야? 한씨가 의아해 물었습니다. 저희 어제 파라까지 보고 잤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언제 나 빼고 봤대? 한씨는 약간 서운한 티를 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대답을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씨 할머니만 그 전에 나왔던 내용을 모른 채 드라마를 시청해야 했습니다. 한씨는 점점 더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이 넷 중에 한씨만 소외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씨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일이 며칠 뒤에 벌어졌습니다. 때는 주말이었는데 한씨는 아침이면 일찍 운동을 나갔습니다. 이날은 운동을 조금 오래 하고 왔는데 들어와 보니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 나갈 때는 다 있었던 것 같은데 한씨가 운동 간 사이 모두 집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씨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주방을 보니 아주 개판이었습니다. 각종 김밥 재료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도마에는 김밥 꼬다리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씨는 무슨 영문인지 싶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네 어디 갔니? 아, 저희 지금 근처에 바람 쐬러 왔어요. 김밥 싸들고 간 거야? 네. 그냥 공원에 앉아서 먹으려고요. 거기 사돈도 같이 갔니? 네. 장모님이랑 지우도 같이 있어요. 할머니는 순간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주방이라도 잘 치우던가. 이렇게 어지르면 누구 보고 치우라고. 죄송해요. 저희가 늦잠을 자서 급하게 나오느라. 그리고 왜 이 엄마만 빼고 가? 엄마는 아침에 운동 가시잖아요. 괜히 엄마도 장모님이랑 며느리 불편할까봐 그랬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너네끼리만 가족이고 나는 아니야? 그럴 거면 셋이 나가 살아라. 한씨는 자기도 모르게 서운한 감정을 모두 말했습니다. 아들은 미안하다며 다음에 꼭 같이 오자며 한씨를 달랬습니다. 한씨는 김밥 꼬다리를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 그 꼬다리로 아침을 때웠습니다. 그리고 어질러진 주방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안사돈과 며느리는 집 치울 줄을 모르는지 같이 사는 동안 어지럽히기 바빴습니다. 항상 한씨가 다 치워줬는데 오늘 한씨는 자신이 왜 이걸 치워주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씨는 사돈이 제일 얄미웠습니다. 한씨는 아들에게 사돈이랑 같이 사는 건 불편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러게 누가 네 맘대로 내 집에 들이래? 네가 싼 똥 네가 치워라. 엄마, 그래도 장모님을 똥에 비유하는 건 아니죠. 끝까지 장모의 편을 들며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는 아들의 말에 한씨는 아들이 누구 아들인지 싶었습니다. 이후 정말 아들은 한씨 빼고 나들이를 간 게 미안했는지 한씨에게도 같이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 사돈은 여행 일정을 잡고 한씨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계획을 짜는데 자기들끼리 짜기 바빴습니다. 한 번은 한씨가 옆에서 여행 계획 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한씨도 의견을 냈는데 아들 며느리,
사돈은 한 씨의 의견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산을 좋아했던 한 씨는 별로 높지 않은 산이 있으면 가자고 했지만 다들 바다만 고집했습니다. 결국 모든 일정들을 자기들이 계획하고 한 씨에게 통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어떤 계획인지 잘 얘기해 주지 않았고 질문을 해도 귀찮다는 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냥 저희 잘 따라오시면 돼요. 더 물어보면 여행에서 한 씨를 빼고 가기라도 할 듯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을 전부 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씨는 야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한 씨는 잠을 자면 푹 자서 중간에 화장실을 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날은 야밤에 물을 많이 마셨는지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아들 며느리의 방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한 씨가 밤에는 절대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는지 새벽까지도 간혹 자기들끼리 대화를 꽤 큰 목소리로 하는 듯 싶었습니다. 마침 문도 잘 닫혀 있지 않아 아들 며느리의 대화 소리가 꽤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이 집에 사는 거 너무 불편해. 차라리 우리가 월세로 다른 집 하나 구해서 거기 살게 하는 게 어때? 안 그래도 엄마가 옛날부터 농사 짓는 게 꿈이었어서 내가 시골 쪽에 집도 하나 알아보긴 했어. 그걸 왜 이제 말해? 얼른 어머님께 말씀드려봐. 대화를 들어보니 아들과 며느리는 이 집에서 한 씨를 나가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씨는 아직 잠이 덜 깼는지 그 말을 듣고도 꽤 덤덤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피곤했는지 방에 가서 누웠습니다. 그렇게 다시 잠에 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어제 아들 며느리가 나눴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한 씨는 배신감이 크게 들었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들어와 살게 했더니 이젠 사돈까지 들이고 자기를 내쫓으려고 하다니. 한 씨는 이 상황이 분하기보다는 슬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에 아들이 한 씨에게 할 말이 있다며 저녁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한 씨가 좋아하는 두부집으로 한 씨를 데려갔습니다. 이전에는 먹자고 해도 절대 안 먹어주더니 부탁이 있을 때가 되니 사주는 아들이 괘씸했습니다. 엄마, 귀농하는 게 예전부터 꿈 아니었어요? 아들은 한 씨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귀농? 하고 싶긴 하지. 한 씨는 일단 아들의 말에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집을 하나 알아봤거든요. 저희가 월세 내드릴 테니 거기서 한번 살아보시는 건 어때요? 나 혼자? 그럼 지금 사는 집은? 그 집은 저랑 아내, 장모님이랑 같이 살면 되고요. 엄마도 저희랑 사는 거 불편하잖아요.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려는 거면서 자꾸 한 씨를 위하는 척하는 아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한 씨는 먹었던 두부가 다 올라올 것만 같았습니다. 한 씨는 고민해 보겠다는 말을 하고 다시 집으로 아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한 씨는 바로 다음 날 아들이 알아봤다는 집에 찾아가 봤습니다. 아주 한적한 시골이었고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듯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좋았던 한 씨는 마을 입구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딱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말한 주소로 가보니 지어진 지 아주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집이 떡하니 한 씨를 반겼습니다. 한 씨는 설마 이 집일까 싶어 다시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말한 집은 천장이 다 뜯어질 것만 같은 그 집이 맞았습니다. 한 씨는 아들에게 크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한 씨를 위해서 집을 알아봤다는 말을 조금이라도 믿고 싶었지만 한 씨는 그 집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이죠. 한 씨는 그렇게 아들이 알아봤다는 집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 보고 오셨어요? 너는 그 집 실제로 봐본 적 있니?
저는 사실 직접 가본 적은 없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좋아 보이던데 별로였어요? 네가 직접 가보고 얘기해라. 한 씨는 아들과 별로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 가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내가 이 집을 왜 떠나? 나랑 같이 살기 싫으면 니네가 나가라. 엄마랑 같이 살기 싫어서 집을 알아본 건 아니에요. 아들은 또 한 번 뻔뻔스럽게 답했습니다.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한 씨는 저번에 잠에서 중간에 깼을 때 이후부터 자꾸만 자는 도중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화장실을 찾게 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잠을 늦게 자는 듯 방에서 또 한 번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방문이 고장난 건지 문이 항상 살짝씩 열려 있었습니다. 저 문은 안 고칠 거야? 자꾸 엄마한테 말씀드린다는 걸 깜빡하네. 그리고 요새 엄마가 좀 예민해서 나중에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도 문은 얼른 고쳐야지. 이따 내가 집에 있을 때라도 사람 불러볼게. 그건 그렇고 시골집으로 안 들어가시겠다며? 이제 어쩔 거야? 이제 거의 80 가까운 나이인데 슬슬 요양원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어때? 요양원 보내기에는 아직 너무 정정하죠. 요새는 정정해도 자식들이 못 모실 것 같으면 다들 요양원으로 보내잖아. 할머니는 귀에 뭐라도 묻은 듯 그런 말을 듣고는 자기도 모르게 귀를 털어냈습니다. 한 씨는 며느리보다 그런 말을 듣고도 왜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냐고 하지 않는 아들이 더 괘씸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증상이 보이면 그때는 바로 말씀드리자. 우리 엄마도 좀 불편해하는 것 같고. 한 씨는 당장이라도 들어가 며느리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생각했던 계획들을 이제 실행에 옮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저번에 가기로 했던 여행 일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몸이 안 좋다며 여행을 같이 가지 못할 것 같다고 아들과 며느리, 사돈에게 전했습니다. 사돈과 며느리는 그 소식을 반기는 듯 살짝 미소를 짓다가 이내 안타까워하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씨는 아들과 며느리, 사돈이 여행을 떠나는 3박 4일 동안 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리 다른 집, 아들이 들어가라고 했던 집이 아니라 한 씨가 정말 원하던 조건이 다 갖춰진 집을 알아놨고 지금 사는 집은 이미 팔고 새 집과 계약을 맞춰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삿짐 센터에 미리 예약도 했고 아들과 며느리, 사돈이 돌아올 때쯤 다른 세입자들이 들어온다는 것도 아들과 며느리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행 당일 같이 못 가서 아쉬워하는 척하며 아들과 며느리, 사돈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씨는 바로 짐 정리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씨는 혼자 하기는 힘들어 지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짐을 다 빼버려도 되는 거야, 언니? 나중에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어차피 내가 어디로 갔는지 말도 안 해줄 거야. 가끔 동네 놀러와, 언니. 지인은 동네를 떠나는 한 씨에게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하루 종일 도와준 지인에게 수고비까지 두둑하게 챙겨주고 한 씨는 그 다음날 이삿짐 센터를 불러 가정까지 싹 빼서 이사를 갔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사돈의 짐은 복도에 빼놨고 한 씨의 짐들과 가정까지 싹 빼니 집은 정말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쓰는 침대도 사실상 한 씨가 구매한 거니 침대까지도 싹 빼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씨는 새 집으로 이사와 다시금 가전을 배치하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혼자가 됐지만 한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전에 집에 있을 때는 사람이 있어도 외로웠고 한 씨 자신의 집임에도 얹혀 사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씨는 아들이 여행 갔다는 사실도 잊은 채 새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이후 여행에서 돌아오고 텅 빈 집을 확인했는지 한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 씨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자 어떻게 자식에게 그럴 수 있냐. 우리 지금 모텔에서 자고 있다. 복수하니 기분이 좋냐 등 원망 섞인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한 씨는 이 말을 전부 무시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한 씨의 눈에 익숙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한 씨가 이사한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을 보니 할 말이 가득한 듯 싶었습니다. 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가정까지 싹 빼서 이사가 버리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아들은 한 씨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누가 너보고 그런 계획을 세우래? 그건 그냥 와이프 비위 맞춰준 것 뿐이라니까요. 내가 듣기엔 너도 한통속이었다. 제가 엄마의 하나밖에 없는 핏줄인데 설마 정말로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동안 네가 한 행동 생각하면 충분히 그런 생각하고도 남았을 것 같다. 엄마가 잘못 들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이젠 내가 무슨 귀머거리라도 된 것 마냥 취급하는 거야? 나 아직 두 눈 두 귀 전부 멀쩡하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사시게요? 위험해서 안 돼요. 너네랑 같이 사는 게 나한테는 더 위험할 것 같다. 지금이라도 돌아오시면 그땐 용서해 드릴게요. 용서? 누가 누구를 용서해? 저희랑 정말 연 끊고 싶으세요? 난 이미 너랑 연 끊은 지 오래다. 네 연락 무시한 거 보면 몰라? 한 씨 할머니는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서름을 아들에게 모두 얘기한 후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한 씨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아들은 뭔가 미안한 마음도 살짝 든 듯한 표정을 짓긴 했지만 그 이상의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찾아오면 그땐 또 이사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한 씨는 그렇게 아들에게 문자한 후 아들의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습니다. 한 씨는 아들과 연을 끊고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며 마음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다시 자기를 찾아온다면 그땐 조금 달라진 아들이었으면 하는 마음을 품으며 할머니는 작은 텃밭에서 예전부터 꿈꾸었던 채소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한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내 집에 들어오게 해줬더니 장모까지 자기 마음대로 들어오게 하고 심지어 나를 내쫓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참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들과 연을 끊으면서도 변화된 아들을 기다리는 한 씨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한 씨라면 오늘 이야기 속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이 진짜 내 아들 며느리 사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